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 대나무 숲 무게 드는 쿠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닉네임이 상당히 어렵네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운동 전 또는 운동 중 스포츠 음료는 GI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섭취를 권장하지 않으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포츠 음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스포츠 음료가 뭐가 높냐? GI가 높다. 이게 뭐냐면 글라이세믹 인덱스의 약자죠. 그래서 GI로 표현하는 건데 지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어떤 그런 공식적인 그런 그 수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탄수화물, 일정량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을 때 체내에 흡수되는 비율, 흡수 비율의 속도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 GI 지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GI 지수가 보통 5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중정도의 탄수화물 흡수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이쪽은 이하, 이쪽은 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쌀밥 이런 것들이 70 이상 넘어가니까 굉장히 탄수화물 흡수 비율 속도가 높다. 즉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탄수화물 섭취를 해가지고 이 탄수화물 흡수 속도가 굉장히 높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의 과다 분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파이크 현상을 일으켜서 그 당뇨병 환자들한테 인슐린의 저항성이 커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흡수 속도가 빠른 것들은 어쨌든 정상인들을 제외하고 당뇨 환자들한테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음료의 GI 비율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GI 지수는 어느 정도 될까? 이거 보면 이제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보통 42에서 60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42면 그렇게 낮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오렌지 주스도 보통 4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수 정도 되면 일반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뇨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흡수 비율 속도가 빠르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음료가 과연 그런 당뇨 환자들한테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GI 지수 말고 GL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글라이세믹 로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GI 지수 곱하기 탄수화물, 즉 일정량의 탄수화물이 몇 그램 정도 들어있는지를 곱해서 이것을 나누기 100을 한 그런 지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2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20에서 그 다음에 11에서 19 정도,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 이상이 되면 이것은 뭐냐면 아주 고당 부하 지수죠. 고당 부하 지수. 그래서 이 GL 지수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I 지수가 높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같은 양을 먹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비율이 달라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당뇨 환자들한테는 GI 지수와 GL 지수를 병행해서 음식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포츠 음료가 GI 지수가 높기 때문에 운동 전이나 운동 중에 섭취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자, 일단 스포츠 음료라는 것은 무슨 음료라고 하면 전해질 음료 또는 이온 음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체내에 농도와 거의 흡사하게 만든 그런 물질로 섭취하게 되면 체내의 흡수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다 해서 운동선수들이 주로 이제 즐겨 먹는 그런 그 이온 음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모든 선수들이 다 이온 음료를 먹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수분 손실이 많은 운동
수분 손실이 많은 그런 운동을 하는 선수들한테 권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수분 손실이 많으면 체내에 수분을 또 빨리 재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빠른 스포츠 음료가 좋은 거고. 자, 두 번째는 1시간 이상 지속적인 운동을 할 경우에 스포츠 음료를 보통 권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 이상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가 오게 되냐면 에너지 고갈이라는 것이 오기 때문에 에너지의 보충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그 상황이 되거든요. 따라서 스포츠 음료에는 당을 높일 수 있는 당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라 이런 그 에너지 고갈에 대한 보충의 의미에서 1시간 이상 운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스포츠 음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1시간 이내의 운동이고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 그런 운동인 경우에는 굳이 스포츠 음료를 먹을 필요는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포츠 음료보다는 오히려 물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손실이 많거나 1시간 이상 지속적인 운동을 할 경우에 스포츠 음료가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스포츠 음료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으냐? 운동 전과 운동 중 그리고 운동 후가 있는데, 먼저 운동 1시간 전에 약 200cc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운동 중이면 매 20분마다 200ml 정도 섭취하는 게 좋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당연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 전에 미리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운동 중에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굳이 내가 스포츠 음료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나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물 1리터의 페트병에다가 여러분 그 설탕 있죠? 설탕 1스푼 내지 2스푼, 티스푼으로 그 물 1리터에다가 섞어서 흔들면 약 3cc, 3mg의 탄수화물 용액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3mg이 아니죠. 3%의 탄수화물 용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과 관련된 그런 운동이 아니고 내가 취미생활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 굳이 스포츠 음료를 드시는 것보다 이와 같이 간단한 탄수화물 용액을 만들어서 드시면 훨씬 효과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만들어 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Q&A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